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상황,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뉴욕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휴장을 끝낸 미국 증시, 오늘 흐름상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반등을 했죠. 다우는 다시 3만 포인트를 넘었고 나스닥은 한때 상승폭이 3%를 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지난주에 5.8%나 떨어지는 등 단기 과매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액티브 트레이드의 피에르 베리의 기술적 분석가는 대부분 투자자들에게 중기적인 투자 환경은 여전히 흐릿하지만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살 기회를 찾고 있는 일부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섰다라면서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초매파적인 입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도 일부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매파적으로 나서면 물가가 내려간다는 것이죠. 지난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예상보다 높은 8.6%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보면 CPI는 4분기까지 6.5%, 내년 중반까지는 3.5%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상당폭 낮아지는 겁니다. 캐너코드 제누이티의 토니 드와이어 전략가는 S&P 500 지수는 이미 20% 이상 하락을 했다라고 상승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여름이 끝날 때쯤이면 실업률이 오르기 시작하고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기 시작할 것이고 올해 말까지 중간선거가 끝난 뒤에는 좋은 소식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그것은 페드가 긴축으로 나타날 경제적인 약점에 더 집중하기 시작할 환경이 조속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간선거가 끝나고 페드의 태도가 바뀌면서 주가가 오르리라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1930년부터 중간선거가 있는 해가 21번 있었는데요. 이 중 하반기부터 다음해 상반기까지 상승한 적이 17번이나 됩니다. 상승 확률로 따지면 80.95%나 되고 평균 상승률은 13.82%, 중앙값으로는 10.69%나 올랐습니다. 다만 여전히 미국 중앙은행 페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긴축의 고삐를 쥐고 있고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비둘기파로 꼽히는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는 오늘 7월에 기준금리 50bp 혹은 75bp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지침이 합리적이란 것이죠. 지난 금요일 역시 비둘기파인 닐 캐시켈이 미네아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가 75bp 인상을 지지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토요일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경기가 지금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다음 달 75bp 인상을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클레이즈의 에마뉴엘 카우 전략가는 우리는 기업 실적 기대치가 다시 리셋이 돼서 더 낮아지거나 중앙은행이 더 비둘기파적으로 변할 때까지는 주식이 지속 가능한 반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 상승세가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유류세 한시 면제 등을 제시하면서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미국인들은 물가에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모두가 가장 큰 문제로 인플레이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인기가 급락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짜내고 있습니다. 전략 비축률을 하루 100만 배럴씩 방출하고 있는데도 유가 하락에 별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13일 사우디아라비아를 직접 방문해서 증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통상 미국에서 휘발유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가 바로 독립기념일이 있는 7월 4일 주간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이날 발표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갤런당 18.4센트인 유류세 한시 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18센트를 떨어뜨린다고 해도 이만큼 유가가 떨어질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하버드대의 제이슨 퍼먼 교수는 유류세 면제는 나쁜 아이디어라면서 미국의 정제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공급은 비탄력적이고 18.4센트의 대부분은 업계가 차지하고 몇 센트만 소비자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유류세가 면제되려면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의회는 지난해 인프라 투자법을 통과시켰는데
유류세는 도로 정비 등에서 상당한 재원으로 쓰입니다. 이에 따라서 야당인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이탈 랠리지의 애담 크리스팔리 설립자는 유류세 면제는 의회를 통과할 것 같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낮추기 위해서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낮은 실업률을 근거로 들면서 경기 침체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어제 서머스 전 장관과 아침에 통화했다면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식의 얘기는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레이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지난해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향후 1, 2년 이내에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온 사람입니다. 경제에는 심리적인 측면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민주당 사람인 서머스 장관을 설득하기 위해 통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머스 장관은 어제도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해서는 5년간 5%가 넘는 실업률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2년간 7.5% 혹은 5년간 6%, 1년간 10%가 실업률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5%를 넘는 실업률은 경기 침체의 상황을 뜻합니다. 미국에서는 과거 실업률이 0.3%포인트만 올라가도 침체가 생겼었습니다. 5월 실업률이 3.6%이니 3.9%만 되어도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5% 이상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특파원이었습니다.